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네. 예, 어제 긴 시간 동안 강연도 들으시고 또 열띤 토론과 함께 또 침묵의 시간도 가졌는데요. 모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떻게 만족스러웠나요?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싸우고 열심히 일하겠다 각오도 생기셨죠? 예, 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참 많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한 분도 빠짐없이 열심히 토론에 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든든했습니다. 그 열정과 의지로 다가오는 정기국회에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어제 국정브리핑을 했습니다. 또다시 오만과 독선의 자화자찬 말잔치로 끝났습니다. 파탄난 민생과 의료 대란, 경제 위기엔 안보 무능엔 바로 강 건너 불구경하다가 동문서답하셨고 최대 현안인 친일 뉴라이트 망국 인사 논란에는 당정 갈등, 또 영수회담, 또 순직 해병 특검 등에 마치 아무 문제가 없다는 듯이 유체 이탈 화법으로 일관했습니다. 매번 일일이 따지고 하나하나 가르쳐 주기도 이제 많이 피곤한 지경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벽에다 대고 고함 지르는 그런 심정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리고성은 언젠가 무너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추석 의료대란 현실화 가능성에 국민의 걱정이 태산 같은데 당당하게 현장 상황은 그렇지 않다고 답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현장 상황을 제대로 알고 있기는 한 걸까? 혹시 누구한테 어떤 보고를 받길래 저리도 당당한 것일까 궁금해졌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최고 책임자가 국민이 응급실을 찾지 못해 뺑뺑이 돌다 죽어가고 있는데도 또 인쇄물이 하나 빠져있네요. 예, 지금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예,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확실하게 우리의 의지를 다져서 이번 정기국회에 임하는 그 자세를 갖춰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편으로 조희연 교육감 유죄 확정 판결이 어제 났습니다. 그랬죠? 그리고 또 하나는 비리검사 이정섭 탄핵소추안의 기각 판결도 어제 났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보게 되면서 시대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자 했던 교육감은 유죄였고 또 정의보다는 사리사욕에 충실했던 검사는 무죄가 나왔습니다. 기울어진 대한민국 유검 무죄, 무검 유죄의 상징적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되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내일 모레는 이재명 대표님과 한동훈 대표가 만납니다. 대통령과 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않고 민생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우리 국회는 더욱더 제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언제든 준비되어 있고 집권 여당의 결심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민생 회복 지원을 위한 법안 논의에 전향적인 입장을 촉구합니다. 또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말도 있습니다. 한편 우리는 순직 해병 특검법에 대해서 야당과 지금 협의를 들어갔습니다. 순직 해병 특검법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결단을 내려주기도 한편 기대합니다. 다음 주에 드디어 정기국회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민주당은 민생 회복과 민주주의 사수, 언론 자유와 한반도 평화 수요, 친일 굴종 외교와 망국 인사, 역사 쿠데타 저지, 국회의 입법권과 상권 분립의 헌법 정신 수호를 위해서 우리 170명 국회의원 전원이 사직생의 각오로 궁궐쇄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1박 2일의 워크숍을 했던 것은 첫 번째 위기와 태행의 대한민국 민주당의 과제, 두 번째 세션에서 2024년 정기국회 대응전력 시간도 함께 가졌는데요. 또 정책위에서는 경제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미래를 예비하자,
인구를 늘리자는 4대 슬로건이 참으로 인상 깊었습니다. 어제 공정과 상식이 무너지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여주던 아까 두 개의 판결에 대해서 우리가 예. 자, 여러분,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서 저 박찬대가 여러분을 믿고 최순봉에서 박차고 나아가겠습니다. 모두 함께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분이 쓰시려고 그랬는데 방금 전에 하울링이 생겨가지고 번갈아 가면서 할까요? 네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70명은 1박 2일의 워크숍 기간 동안 제22대 국회 첫 정기국회에서 민생을 회복하고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 의지를 다지고 비전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우리의 의지와 비전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의문 낭독은 김용만 의원님과 박지혜 의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결의문 뒷부분에 결의문이 나왔을 때요, 그 하나 이후에 하는 마지막을 3번씩 나머지 의원님들은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강구한다를 강구한다 이렇게 3번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두 의원님께서는 의원님들 앞으로 나오셔서 결의문 낭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2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결의문. 윤석열 정권 오만과 독선의 폭주 2년 4개월 만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백척간두에 섰다. 민생은 파탄났고 경제는 파산 직전이다. 성장률 정체와 3고에 따른 소상공 자영업 연쇄도산, 가계부채 폭탄에 국민은 고통으로 절규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40년 전으로 후퇴했고 언론 자유는 잔인하게 짓밟혔다. 무능한 안보로 국가기밀이 유출되고 대북 적대 정책으로 한반도 평화와 국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앞장서서 친일 뉴라이트 인사들을 대거 기용해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파괴하는 역사 쿠데타를 감행했다. 국민의 뜻에 따라 국회가 의결한 법안을 윤 대통령이 21번이나 거부하면서 국회의 입법권과 삼권 분립이란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했다. 검찰과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에 가당치도 않은 면죄부를 지어줬다. 정권의 무도한 횡포로 성실하고 양심적인 공직자가 목숨을 끊었다. 공정과 정의는 사라지고 부정부패가 그 자리를 채웠다. 의료 대란에도 정부는 속수무책, 국민의 생명이 위험하다. 사상 유례가 없는 총체적 위기이자 혼란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통령도 국회도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것이 민주주의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이 모든 상식은 깨져버렸다. 위대한 우리 국민은 지난 총선에서 헌정사상 최초의 제1야당 단독 과반 의석이라는 압도적 지지로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했다. 130만 명이 참여한 탄핵 청원으로 다시 한번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고했다. 그러나 대통령은 반성과 사죄는커녕 남탓과 책임 전가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제22대 국회의 지상과제는 민생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일이다. 민주주의와 언론 자유, 한반도 평화, 정의와 공정, 민생경제,
기후변화, 인구소멸 등 해결해야 할 현안이 쌓여 있다. 이에 제22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모두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파탄에 놓인 민생을 되살리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한다. 하나, 우리는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폭주를 멈춰 세우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인권, 언론 자유와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한다. 하나, 우리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파괴하는 윤석열 정권의 친일 굴종 외교와 역사 쿠데타를 반드시 저지한다. 하나, 우리는 윤석열 정권의 거부권 남발에 정면으로 맞서 싸워 국회의 권위와 삼권 분립의 헌법 정신을 수호한다. 하나, 우리는 오직 국민을 위해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민의 명령에 따라 2024년 정기국회에 분골쇄신의 자세로 임한다. 2024년 8월 30일 제22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일동. 이상으로 2024년 정기국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박 2일 기간 동안 함께해 주신 의원님들과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 인사 드립니다. 다 함께 큰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